당신은 발기부전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발기가 잘 안 되나요? 발기되긴 하지만 충분히 단단하지 않거나 잠깐만 발기되었다가 사라지나요?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몇 가지를 통해 단 10초만 투자하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남성들이 매일 이 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발기 능력을 회복했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왜 이런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 이 운동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발기의 기본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기가 단순히 성적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기는 신체의 4가지 중요한 시스템 혈관계, 신경계, 근육계, 호르몬계가 정교하고도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욕이 강해도 음경이 원하는 만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혈류량입니다. 음경 내부에는 해면체라는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 발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해면체에 피가 빠르게 차야 하고 동시에 혈관 밸브가 닫혀야 압력을 유지하며 피가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신경 자극 전달, 충분한 압력 유지 능력 그리고 혈관의 탄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60세를 넘기면 몸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흔한 만성 질환들은 혈관벽의 탄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게다가 흡연, 운동 부족,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하체로 가는 혈류를 좁히거나 심각하게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한다는 점인데 이는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고 골반저 근육의 반응 속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결국 자극이 있더라도 피가 음경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달하더라도 오래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효과는 어떤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겪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 운동은 단순한 근육 단련이 아닙니다. 이는 골반 부위의 혈류를 자극하고 깨워주는 습관이며 앞서 언급한 4가지 시스템 중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을 겨냥한 회복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남성에게 효과가 입증된 가장 쉽고 실용적인 발기 회복 습관입니다. 아마도 이 이름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케겔 운동. 여성 전용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운동은 남성의 발기 회복과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습관입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항문을 조이는 느낌으로 마치 소변이나 대변을 참으려고 하는 것처럼 근육을 수축시킨 후 약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완전히 이완시켜줍니다. 이 동작을 한 세트에 10회 반복하고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총 3세트를 실천하세요. 이 운동은 어떤 자세에서도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앉아있을 때, 누워서 쉴 때 또는 이동 중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부나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골반 깊숙한 곳에 근육을 수축함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당장 이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몸 안 깊은 곳에 묻혀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케겔 운동의 효과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기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기는 혈류, 신경계, 호르몬, 근육 그룹의 정교한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위는 바로 골반저근으로 음경을 지탱하고 해면체 안에 혈액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해면체에 피가 몰리더라도 쉽게 빠져나가 발기가 시작되더라도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금세 꺼져버립니다. 이 현상은 마치 물이 가득 찬 풍선이 느슨하게 묶여 있어서 물이 새어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제 진료실을 찾은 62세 강동일 환자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성관계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젠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몸이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며 웃으며 의심했지만 케겔 운동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오랜만에 아침 발기를 느꼈고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후 아내와의 친밀한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팔짱만 껴도 몸이 저절로 반응하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이는 몸 전체의 반응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키는 과정입니다. 외부 자극 없이도 스스로 반응하고 살아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진정한 발기 능력입니다. 물론 케겔 운동처럼 내 몸 안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보다 빠르고 뚜렷한 반응을 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관계를 앞두고 긴장을 많이 하거나 강력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공음경 확대기가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음경 주변에 인위적인 음압을 생성해 해면체로 강제로 피를 밀어넣는 원리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잠든 부위에 진공 청소기를 갖다 대어 피를 끌어당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기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펌프하는 수동식과 버튼 하나로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자동식입니다. 사용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압력을 너무 빨리 높이면 통증이 생기거나 못의 혈관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가장 낮은 압력에서 시작해 천천히 높여야 하며 한 번 사용할 때 5분을 절대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즉각적인 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지력입니다. 피가 쉽게 들어가더라도 몸에 피를 붙잡아둘 힘이 부족하면 곧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진공치료는 케겔 운동과 병행하거나 음경길이 연장기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발기 유지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는 아직도 부산에서 오신 열정 가득한 65세 최진혁 씨의 사례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는 매우 만족해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알게 된 거죠? 처음 시도했을 때는 장난감 같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험해본 후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오, 이 기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진심과 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스로 몸이 반응하는 걸 느끼는 것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경험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즉각적인 자극 효과와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고 필요할 때 성관계 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절대로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통증이나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짧게, 부드럽게. 이것이 진공치료의 3가지 황금 원칙입니다. 모든 도구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기능 보조기구가 아니라 피를 몸으로 되돌리고 잊혀진 감각을 깨워 자신감을 되살리는 꽤나 똑똑한 물리적 장치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진공치료가 즉각적인 자극을 제공한다면 제가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방법은 보다 깊고 지속적인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은 바로 생식기 기기를 활성화하는 하복부 마사지와 지압입니다. 이 방법은 수천 년 동안 한의학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방법은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거나 스스로 몸 안에서부터 무감각하다고 느끼는 환자들에게 자주 권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문제의 원인이 근육이나 호르몬이 아니라 정체된 에너지 흐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정확한 지점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에너지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극해야 할 부위는 기해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배꼽에서 수직 아래로 약 3-4c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빼고 배꼽에서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아래를 측정하면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를 누르면 약간의 민감함이나 묵직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검지 또는 중지 끝으로 그 혈자리를 눌러 2에서 3초 정도 유지한 후 시계 방향으로 1에서 2분가량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이때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 기혈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식사를 막 마쳤거나 배가 너무 부른 상태에서는 지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류 흐름에 방해가 되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원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신기의 근원이라 불리며 남성의 양기를 강하게 보충해주는 가장 강력한 혈자리입니다. 위치는 배꼽에서 약 7cm 아래이며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를 내려가면 살짝 움푹 들어가고 부드러우며 따뜻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자극해야 할 지점입니다. 눌렀을 때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며 이곳은 남성 생명력의 뿌리를 간직한 곳입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이용해 부드럽게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2분 정도 자극해주세요. 기운이 점점 아래로 퍼지는 따뜻한 기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압 전에 복부를 따뜻하게 마사지해주면 효과가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마지막은 경천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발바닥 한가운데 발을 오므렸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가는 부위에 위치한 매우 특별한 점입니다. 이곳은 신장 경락의 첫 번째 혈자리로 한의학 이론에 따르면 신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생식기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용천혈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물줄기에 근원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 발 아래에서 골반 쪽으로 에너지가 흐르게 해줍니다. 자기 전 편안히 앉아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을 5분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정강이나 아랫배로 따뜻함이 퍼져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기혈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3가지 혈자리는 자꾸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정확히 자극해주면 몸 안에 잠자고 있던 에너지 흐름을 다시 깨워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남성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골반 부위가 자주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며 성기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잠자기 전마다 마사지와 지압을 해주면 음경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개선하며 신기를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 바로 음경 연장 기구의 활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구의 이름만 듣고 오해하곤 합니다.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크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기계적 치료 도구에 가까우며 혈류를 유도하고 감각을 높이며 조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지로 설명하자면 이 기구는 잠들어 있는 남성의 중심을 깨우는 물리치료의 한 형태로 하루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음경 연장기구는 특정 방향으로 음경을 부드럽게 당기며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하루 30분 정도만 사용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로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용 시에는 약간 낯설지만 부드러운 당김이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기구의 핵심은 피부와 조직에 물리적 자극을 주어 혈류를 유도하고 신경 감각을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반복 훈련은 몸에게 이 부위가 활동 중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에 거주하는 70세 박영태 씨의 실제 사례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는 음경 연장기구를 사용할 때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건 믿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지만 3주차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어요. 예전에는 이 부위를 내 몸의 일부로만 생각해서 거의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바람이 바지만 스쳐도 반응이 와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지하고도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몸이 반응하고
스스로 여전히 남자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기구 덕분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또 다른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약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일상생활에 조용히 녹여낼 수 있습니다. 셋째, 혈관 회복과 감각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절대로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강하게,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따갑거나 붓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경 연장 기구는 케겔 운동이나 진공 치료와 병행할 때 훨씬 더 빠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자극 방식이 상호 보완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체감하려면 즉각적인 자극, 혈류 개선, 감각 회복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작동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성을 숫자나 시간으로 판단하지만 진정한 남성은 몸이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감각을 되살릴 수 있는 회복력에 의해 정의됩니다. 음경 연장기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이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조용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경 연장기구, 진공치료기 그리고 다양한 운동들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몸의 근본적인 기반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법들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생활 습관은 단순한 건강 유지만이 아니라 발기력과 성기능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상 속 기술입니다. 첫째는 걷기 습관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바로 그 익숙함 속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단 30분만 걸어도 하체 혈류량 증가, 남성 호르몬 분비 촉진, 두뇌 활동 자극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면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됩니다. 요약하자면 걷기는 발기력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료입니다. 둘째는 깊은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밤마다 뒤척이거나 자주 깨는 편이라면 이는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습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깊고 끊김없는 숙면은 밤사이 성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며 아침 발기 역시 훨씬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잘 자는 것은 곧 몸이 다시 반응할 준비를 갖추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야식 습관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손상되면 아무리 강한 자극을 받아도 피가 음경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탕, 포화지방, 패스트푸드는 혈관 내피 세포를 딱딱하게 만들어 해면체로 혈액이 몰리는 것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그 대신 하루 한 끼만이라도 녹색 채소와 들깨기름, 각종 견과류와 같은 좋은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반응 속도 훨씬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온전한 발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해면체로 강하게 혈액을 밀어넣고 그 압력을 충분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밸브 개방 능력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 열쇠가 바로 질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라는 아주 작은 분자입니다. 작지만 남성의 생리 반응을 여는 핵심 열쇠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질산화질소는 호르몬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이는 신경전달 물질로서 혈관을 강력하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적 자극을 받으면 혈관 내피에서 질산화질소가 방출되어 해면체의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그 틈으로 혈액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몸에서 질산화질소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욕이 있어도 음경은 쉽게 발기되거나 유지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몸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식습관을 통해 질산화질소 생성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나이 든 환자들에게 외부적인 해결책만 찾기보다 식사부터 바꿔보라고 권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 가지 식품들은 체내에서 질산화질소 생성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는 수박입니다. 단순히 갈증 해소용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수박에는 시트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되고 다시 질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하루에 한 잔의 수박 주스, 특히 아침이나 운동 후에 마시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 줄 뿐 아니라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강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비트와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잎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천연 질산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잎과 위장의 박테리아에 의해 질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질산염이 풍부한 식단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류를 증가시키며 특히 중장년 남성의 성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마늘과 양파 같은 익숙한 식재료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이들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중 지방을 낮추며 혈관 내피에서 질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생마늘 몇 쪽을 먹거나 저녁에 양파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먹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 능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질산화질소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비타민C와 아연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질산화질소가 너무 빨리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고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재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발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식단에 오렌지, 자몽, 키위와 같은 과일이나 굴, 호박씨, 달걀 등을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두 끼 식사만으로 바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매일 올바르게 꾸준히 먹는 습관은 혈류의 흐름을 조용히 뚫어주고 식어가던 반응을 되살리며 당신의 몸을 다시 본래의 생리 리듬으로 되돌려주는 은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성기능은 정신 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바람이 부는 산책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기능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중장년과 노년 남성들과 함께 상담하며 제가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부분, 바로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단지 호흡만 제대로 해도 긴장된 신경계를 재시작하고 혼란스러워진 호르몬을 회복시키며 약 없이도 성기능을 자연스럽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은 참으로 성가신 존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직접적인 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몇 주간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되기만 해도 테스토스테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단순히 욕구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발기 반응 자체가 느려지고 약해지며 심지어 아예 반응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관과 신경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불안과 스트레스로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식 호흡, 즉 횡격막 호흡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 호흡법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코르티솔을 낮추며 몸을 균형 잡힌 상태로 돌려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기구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세요. 거실에 있는 익숙한 의자나 일은 아침에 침대 위도 좋습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운 후 아랫배 위에 한 손을 가볍게 얹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손 아래에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이나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배가 충분히 부풀면 약 3초간 숨을 멈춥니다. 이는 몸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잠깐의 정지 구간입니다. 그 후 입으로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쉽니다. 마치 몸속 긴장을 모두 내보내듯이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걸 느껴보세요. 이 과정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 5에서 10분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올바른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몸의 이완, 소화, 회복, 그리고 성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는 브레이크와 같은 존재로 몸을 깊은 회복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이 시스템이 꾸준히 자극되면 숙면이 가능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감정이 차분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발기 능력이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성기능이 좋아질 수 있나요?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것 하지만 제대로 숨 쉬는 것이죠. 때로는 많은 것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의 긴장을 조금만 덜어내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스스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깨우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남성을 되찾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이 4가지 생활 습관은 결코 비밀스럽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조금만 집중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회복력과 반응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이 바로 이 작은 습관들임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렵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 글의 이 부분까지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포기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몸이 당신의 믿음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어떤 유익한 정보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듣고 끝까지 생각해보는 사람에게만 변화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일단 해보면 정말 다르다. 운동을 하든 보조기구를 사용하든 생활 습관을 바꾸든 결국 몸은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며 인내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각은 다시 깨어날 수 있고 자신감은 충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당신이 시작한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여정에서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반응 능력은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이제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단지 하나의 정보의 끝이 아니라 당신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